그러면 이제 내년 예비 고2 내년에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수업 교재랑 과제물을 보면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그거지? 문학 개념 표지만 이제 예를 들어준 거고 아마 우리가 배울 걸로 이 표지가 제목이 바뀔 겁니다. 어쨌든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할 거라는 거와 그 다음에 과제물 우리 마라톤 하고 있었던 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과제물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거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풀고 뭐 전에는 이제 그 낱말뜻도 찾아보고 그랬었잖아.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비문학 수업도 다 마쳤기 때문에 비문학도 점검을 하는 하는 형식으로 추가적인 과제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요거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을 보면 일단 당연히 지금 진도 그러니까 겨울방학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어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간단하게 리마인드 떠올려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문법과 하나는 문학을 배울 겁니다. 문법은 당연히 단답형이야. OX나 담답형, 그러니까 혼합형의 형태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경우는 개별 작품 올 테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OX를 통해서 선택지를 훈련하는 판단하는 훈련까지 더불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변화 결국에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80분간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80분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돼. 왜냐면 학교 수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한 50분씩 끊어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존의 수업에서 좀 탈피를 해서 80분간 한 번에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20분 동안 쉬고 나머지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분량상 지금 어떤 거를 80분짜리 수업을 배정을 했냐면 지금 고전 운문 먼저 배울 고전 운문 문학을 80분짜리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60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겨울방학 과정입니다. 총 12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내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고전 운문을 먼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문학 중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고전이 좀 어렵게 느껴질 거고 만약에 3학년 때도 고전이 어렵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국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2학년 때 이 고전 운문을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중심 작품들을 뗀다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학년 올라가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학교에서 무슨 가지? 아마 지금 문학이랑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을 동시에 배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전 운문과 문법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국어 전반에 대한 일종의 기본적인 것은 좀 끝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론 고전 산문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가요부터 조선 후기 가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전 연습을 하고 마찬가지 문법도 의문부터 중생문법까지 해서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일정은 좀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커리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해서 고전 운문과 문법을 마무리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주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5주씩 진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5월의 경우는 한 4주 정도가 진도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지금 2개월, 그러니까 8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고전 3문까지 하면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들은 다 배운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사실 이제 내가 N수생들도 좀 가르쳐 보면 보통 수능을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 몇 번 정도 봐야 되느냐, 한 3번 정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또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문제거든.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내신 문제는 다 누가 내시니? 내신 문제 내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죠. 그러니까 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밖에 안 돼. 선생님이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친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수능도 어디에서 내? 평가원에서 내니 평가원에서 낸 그동안 기출문제들이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선택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3번 정도 이루어져야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 민석이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어때? 거의 한 2달가량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날아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내신에 매몰되는 순간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학생들이 기출문제를 2번 이상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그 준비를 해 나가야 3학년 때 큰 무리 없이 지금 내신과 더불어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국어는 내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혹은 수능의 그 연관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신을 잘한다면 충분히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신 모의고사 성적 좋다고 한다면 내신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지금 우리 수업의 커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달라진 유형, 복합지문.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독서지문하고 문학지문이 분명하게 구분이 됐어.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순서도,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11월 학평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1번부터 15번 화법, 장문, 문법,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 독서, 비문학, 31번부터 45번 문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 독서랑 문학의 순서가 지문들이 이제 뒤섞여서 나오게 됐고,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문학 문제이긴 한데 앞에 뭐가 실리는 일종의 비평문과 같은 비문학 글이 실린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습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실력 따지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고전 논문도 배웠고 문법도 배웠고 산문 이렇게 배우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칸은 80분짜리 수업, 뒷칸은 60분짜리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 따지기는 고전 논문과 문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거야. 이 문법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문법을 끝냈다고 해서 문법에 대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야. 이거 명심해야 돼. N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문법입니다. 재수생들이 하는 실수가. 왜 문법을 많이 실수하느냐? 보통 이제 아마 민석이도 3학년이 되면 느끼겠지만 문법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주로 독서와 문학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거나 N수를 하게 되면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냐? 국어 문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문법을 내가 제대로 안 해서 못 풀었지,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문법 공부를 완벽하게 해도, 정말 완벽하게. 무슨 말이냐면 달달달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맞아. 거기 이제 N수를 하게 되면 매월 사설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학평 문제도 이제 다운받아 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문법 문제를 다 마치니 자기는 문법을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6월에 아작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3월, 4월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럼 5월 동안 뭘 하느냐? 나 문법 됐으니까 문법 할 시간에 다른 거를 해. 그래서 6월에 문제를 푸는데 5개 중에 막 3개밖에 못 맞히는 거야. 그럼 멘붕 옵니다. 나 분명 3월과 4월 2달에 걸쳐서 문법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왜 그러냐? 얘를 꾸준히 봤어야 되는데 그냥 나 다 외웠고 이제 다 마치니까 그걸로 끝. 문법을 돌아보지 않아서, 문법 책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좋습니다. 최소한 10분이라도 우리가 이따 그 같이 배울 문법 그 교재 이거를 그냥 읽어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문제를 다 맞힌다고 해서 내가 문법에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능에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려면 문법 문제를 언제 푸느냐? 우리가 이제 같이 진도 나가는 그 교재를 최소한 하루에 10분에서 20분씩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10번을 읽으면 10번을 정독하면 그때부터 좀 문제를 푸십시오. 그러면 아마 지금 3학년이 돼서도 그 문법은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외우면 그냥 단기 기억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영어도 이제 공부하겠지만 영어보다 국어 문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내용도 적고. 이제 책자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문법 그 분량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 많으면 한 절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국어 사용되잖아. 영어보다 훨씬 더 쉽게 문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물 봐봐. 그 일정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지금 그거를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1학년 과정에서 비문학 독해법하고, 이제 현대 작품,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문학 감상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지금 2학년 때 배우게 될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이번 겨울 과정을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뒷면은 수학 모양과 그 다음에 2학년 전체 허리를 실어놨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선생님, 그 2학년 올라가면 문학 배우는 문학은 시험 볼 때 서술해보는 거? 아니. 너희 학교는 다 객관식입니다. 그럼 2학년 국어 서술이 없어? 다 객관식. 그러니까 이게 너도 느끼겠지만 좀 문제가 널뛰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우면 객관식 문제도 어려운데 쉬우면 객관식이 엄청나게 쉽게 되거든. 근데 어차피 한 학기를 합쳐서 내신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민석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이야. 절대로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걔 점수가, 물론 사실 그 높은 점수잖아. 잘 본 편이란 말이야. 근데 물론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만 생각해주면 돼. 내가 왜 그 문제를 실수했을까? 그 정도. 그래서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국어 공부할 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아. 그냥 지금 해오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또 그럼 3학년 때는 계속 기출문제를 푸는 기출문제와 다른 걸 해야지. 지금 기출문제의 한계는 어려운 문제가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뭐 2등급, 3등급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1등급, 나아가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국어에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수업의 목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3학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따가 그 3학년 일정 있는 거를 줄 테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 기출문제는 당연히 하지. 그런데 그것 외의 것을 할 겁니다. 당연히 최고난도 비문학, 문학, 지문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거는 기출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 다음에 복합지문에 대한
연습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시험에 준하는 걸로 치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S도 할 거야. 왜냐면 EBS는 내신에서 나올 거야. 당연히 그 수능 연계도 되긴 하지만 3학년 때 특별하게 교과서로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EBS 연계 교재로 수업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아마 내년 보통 EBS가 1월 말 2월 초 이렇게 늦으면 2월 중순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나오면 그때부터 그거를 조금씩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학생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수능 실력을 다져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EBS도 보게 될 겁니다. 인강을 보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EBS 인강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나쁘다가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작품을 거의 한 1시간씩 그 설명을 하거든요. 뭐 그게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마치 내신처럼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수능에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나를 괴롭힐 뿐이야.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고. 그렇게까지 내신처럼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됩니다. 핵심적인 것만. 감상하고 핵심 정리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되면 한 2-3작품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작품을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걔는 일종의 과제와 더불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내가 이제 너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요약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EBS는 강의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2학년 되면 영어 시간에 EBS 강의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또 좀 달라. 영어는 그 70%의 연계 느낌이 정말 EBS에서 나온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뭐 그 지문이 다른 문제로 이제 뭐 빈칸 채우기였는데 문법 문제로 나온다든지 주제 찾는 걸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어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서 EBS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절대적인 그런 게 있어요. EBS를 공부하지 않고 모의고사가 수능을 준비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영어는 특히. 지금도 관에 보면 EBS 책 많이 들린다니까. 보면 좋지. 그런데 지금 게 너희들 시험 볼 때 연계되는 게 아니잖아. 그건 EBS는 그건 내신이에요. 아니, 내신하고 거기 수능 연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 미리 연습해 보는 건데 그 미리 연습이 그냥 EBS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할 땐 그래. 내가 지금 영어 담당이 영어 교과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EBS 하는 건 차라리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문법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해지고 그런 걸로 기출문제를 볼지언정 EBS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같지 않습니다. 왜냐? EBS 지문도 정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 만큼은. 그 진학학원이 지금 EBS로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왜 EBS로 수업할까?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차라리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독하는데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보다 난 더 나은 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민석이가 이제 내년 2학년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다 풀고 기출문제에 대한 패턴, 그러니까 고3 수준의 영어 실력이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지. 그런데 EBS 문제를 푼다? 말도 안 되지. 그리고 EBS는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그 EBS에서 배운 것이 우리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또 그 내용으로 실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고. 일종의 시간대. 선생님, 그럼 EBS 이야기 나와요? 영어? 모든 거 모든 걸 통틀어서? 많은 편이지, 분량이. 끝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는, 필수적인 건 문학인 거고, 그 외의 것은 그냥 연습용이야. 왜냐면, 거기에서 연계가 돼도 연계된다는 느낌 전혀 없거든. 올해 수능에 나온 그 킬러 지문이 하나는 이제 오버슈팅인가? 경제 지문. 연계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지문. 그런 거기 때문에 비문학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뭐 EBS 준비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 연계된다는 게 지문이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데 국어의 경우는 한 단어만 들어가서 해. 그러니까 문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본범을 배웠어. 그러면 EBS에는 다 전문을 실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말 부분만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가운데 부분이나 앞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연계야. 이해했어? 전혀 우리가 EBS에서 본 지문도 겹치지 않더라도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연계라고 해. 그 다음에 비문학의 경우는 더 심하지. 예를 들어서 중성자를 다뤘어. 그런데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중성자를 다뤘는데 내용은 별개야.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도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의 연계는 영어에서의 연계만큼이나 체감이 상당히 적어. 실제로 연계됐다고 느끼는 건 문학작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민석이가 3학년이 되는 해에 또 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문학은 반드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차라리 기출문제를 보고 지문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지 구성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올해 절대등급이 되잖아? 상대평가가 돼서 결과를 봤더니 사실 6월과 9월에는 좀 우려했단 말이야. 뭘 우려했냐면 절대평가가 되는데 생각보다 쉬운 느낌이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1등급 90점 이상이 5%, 뭐 7% 이런 거니까 3대등급제를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거지. 반면에 물론 이제 2등급의 경우가 좀 두툼해지긴 하겠지만 학생들의 수가.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90점 이상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와? 몇 퍼센트? 몇 점 정도 나오니? 3등급. 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좋은 대학에 좀 진학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수시로 하면 좋겠지만, 기영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너가 기억을 하는데, 수시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공부를 정시를 기준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시까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힘들어 하니까 수시에 이제 목매다는데 그러다가 수시가 어긋나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아. 다른 애들도 다들 수시로 끝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최저학력 없는 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서울서지지에 괜찮은 대학에 가시려면 2등급 이상. 그러니까 올해 이 영어 때문에 정시에서도 되게 막 혼란이 야기가 되거든요. 어떤 학교는 비슷한 수준의 레벨인데 어떤 학교는 1등급, 어떤 학교는 2등급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많이 몰리겠어? 2등급인데 많이 몰리겠지.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를 받게 이유가 뭐예요?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국어랑 수학의 학습 부담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 다음, 지금 이제 예비고일 되는 애들부터는 아마 수능이 전체가 다 그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격고사화? 최소한의 이제 학력을 확인하는 선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다행스럽게도, 물론 이제 재수하면 안 되겠지만, 인서기까지는 재수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육과정 끝에 있는 아이들하고 첫 번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좀 힘들거든. 입시가 많이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발표한 거니까 올해 발표한 것이 수능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그래서 너는 한번 재수의 기회가 있는 거지. 재수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상태평가를 준비했다가 절대평가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아직 몰라.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러면 너가 수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